한국에선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라는 걸 내게 되죠. 그런데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게 가업 상속공제 제도란 건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곧 정부가 가업 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개편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에서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그리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오 교수님, 제가 앞서 간단히 짚기는 했는데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란 게 뭐고 또 왜 도입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나면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속세 가세 대상 자산 중에 일부 자산들은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에 대해서는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300억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300억 있으면 내버리면 되는데 현금이 300억이 없다면 현금 플러스 이 지분 자산까지도 같이 팔아서 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이 줄어든다면 좀 경영권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그런 공제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 도입 취지나 방향은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올바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 시장에서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경영을 잘못한 기업이 잘한 쪽으로 이제 M&A를 당한다든지 네. 먹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상속이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거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만으로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네, 박 대표님. 이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거는 아닌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적 원칙은 사실은 가업 성기를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고용도 유지를 해야 되고 국민 경제 활성화가 이제 기본 취지인데 이런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 정서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규모 자체를 매출액 3천억 미만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업 상속 재산가액 기준으로 가업을 받았을 때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했을 때는 200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20년까지 영위를 했을 때는 300억 그리고 30년 이상일 때는 500억, 맥스 50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게 이 제도입니다. 네,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도입 후에 상당히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공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공제 한도를 잠깐 보면요. 1997년 도입 당시에 공제 한도가 1억 원이었는데 2008년 30억 원, 2014년에는 5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오 교수님, 이 공제 한도가 지나치게 올랐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공제 한도가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거든요. 똑같은 상속 재산인데 네. 왜 이게 지금 가업 상속 대상 자산들은 이렇게 공제를 해줘서 상속세상 이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는 건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한도를 이렇게 올려줘서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실은 구체적으로는 들어가면 요건들이 까다로워서 네. 실제 혜택을 보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보면 이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네.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네. 이쪽에서는 왜 그걸 해주느냐고 불만이 있는 뭐 이런 서로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 교수님은 지금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기보다는 이 가업 상속 대상 자산에 대한 성격 때문에 이게 지금 지분권, 개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처분할 때까지는 나름대로의 상속세에 대한 가세 이연이라든지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내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대표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사실은 소득세의 보충적인 개념의 네.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를 일찍 도입했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상속세를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가압 상속의 문제는 뭐냐면 이 대상자가 극소수라는 게 문제예요. 첫 번째가. 왜냐하면 지금 맥스 500억까지는 사실은 지난번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에 91건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인데 그분들에게 이 대상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부의 막대한 대물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영권 세습인데, 경영권 세습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반드시 기업이 좋아지는가에 대한 네. 이제 기본적인 물음이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청년들이 가장 좋은 스펙은 호적등본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회의 부의 불균형이라든지 자본의 지속적인 그 집중화 현상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지금 박 대표님이 경영권을 그 상속하는 것, 세습하는 것이 반드시 기업에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 교수님께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실은 우리 상증세법상에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서 이 대표이사직에 대한 고수, 대표이사직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걸 시키라고. 근데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경영과 어찌 보면 소유의 분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주주는 소유는 하고 있지만 경영에는 실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 뭐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가업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계속 어떤 자기 조그만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러면서 실은 중견기업 작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가업이라고 하는데 너무 착안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표이사로 넘어간다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할 땐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고, 대주주의 지위를 왜 법상 보호해야 되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저는 대주주의 지위를 법상 보호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학적인 어떤 다윈이즘, 우리가 이제 적자 생존의 논리에 따라서 비효율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하지만 네. 상속이라는 요 과정을 거친다. 요것 때문에 네. 만약에 현금성 자산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모자란다 그러면 지분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지분 자산을 파는 것은 경영권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자기들이 소유하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 경영권에 대해서 꼭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지금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재계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도 곧 제도 손질에 나설 예정인데요. 그렇다면은 박 대표님은 이 지금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번 개정이 아마 포인트는 세 가지일 겁니다. 일단 그 요건 자체를 10년 동안 유지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 두 번째는 그리고 업종을 지금 굉장히 한정해 놨는데, 지금 4차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세태에 이게 맞느냐, 네.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업종이라는 걸, 업이 수시로 바뀌는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또 유지를 할 거냐, 세 가지인데, 아마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기본 그 타이틀로 걸고 나온 정부이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는 아마 고수를 할 거고, 그 기간이나 업종 대해서는 조금 완화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가압 상속의 재계에서 말하는 이제 계속 유지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영권을 계속 세습한다고 해서 과연 기업이 경영이 좋아지느냐에 대한 질문은 또 다른 한 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은 이번에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그에 따른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효성은 실은 지금보다는 좀 더 더 많이 적용받는 기업들이 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별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은 이유는 이거 적용받고 나서 나중에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돼 가지고 추징이 되면 그게 더 괴롭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잘 선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일정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간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계속 손질되면서도 성과가 미미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고요.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선 효과? 그렇습니다. 실제 2008년 이후에 보면 그 신청하는 캡도 적고 효과가 그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네,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보면 사실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좀 높이고 고용을 네.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본질적 목표인데, 네. 과연 이 제도가 그 본질적 목표에 충실하냐를 좀 봐야 되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97년에 도입됐다가 2013년에 폐지를 했거든요. 네. 왜 폐지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제도가 가장 활발한 곳이 독일인데 그 독일은 그러면 왜 많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왜 거기는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네. 우리 정부가 보고 좀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경쟁력과 고용 자체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활성화를 통한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 교수님, 저는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기업 활동에 영향이 있었던 뭐 우리나라가 됐든 해외가 됐든 예가 있을까요? 가업 상속 공제가 우리나라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지금 현재 보면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고 미국은 지금 폐지되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각각의 각 나라의 제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세법이 좀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세제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규정들을 아주 뭐 정말 아주 단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네. 실제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들이 너무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업종 변경이나 이런 것도 까다롭고 고용 유지 조건도 까다롭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안 하고 총액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머릿수로 이렇게 따지는 것은 상당히 좀 유지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을 좀 완화시켜주면 저는 이제 가업상속 공제라는 게 이걸 꼭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에서는 저는 해줘야 된다 봅니다. 이런 성격의 고려. 네. 다시 말하면 개인권에 대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안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뜻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아주 무한정으로 주거나 아주 큰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가야 될 길은 우리나라의 가업상속 공제가 가야 될 길은 처분시까지 가세를 이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 제도를 완전히 쓰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업 상속 공제 개편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 제도의 핵심 목표를 그 기업인이 아니라 기업으로 그 포커싱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포커싱하는 게 사실은 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업상속 공제가 어차피 뭐 그 취지는 좋은 취지에 시작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취지 혜택을 보는 자도 보지 않는 자도 양쪽이 다 불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혜택을 준다 그러면 나름대로 완화시켜서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지름 이름 방법보다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세 이연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처분할 때 우리가 상속세를 거두고 그때 또 양도세까지 같이 거두면 되거든요. 다만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이제 피상속의 사망 시의 시가하고 처분할 때 시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그 복잡한 문제 생기지만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좀 입법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은 여기서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상속 공제를 둘러싼 논란, 박주근 대표 그리고 오문성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